사실 그때 뭐 사실 크게 뭐 어떤 이념적인 생각이나 뭐 자유에 대한 갈망 솔직히 없었어요. 그냥. 네,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, 북한에서 광아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의 탈북 스토리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던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오늘은 저의 탈북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저는 이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인민학교와 이제 대한민국으로 치면은, 우리나라로 치면은 초등학교죠. 초등학교와 중학교,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고등학교를 딱 졸업한 해에 중국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죠. 사실 저는 북한에 살면서 제가 뭐 한국에 가서 살게 될 거다, 내가 태어난 북한을 떠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세뇌를 시키는 나라이고, 그리고 뭐 대부분의 인민들은 그 북한의 선전에 이제 세뇌되어 있는 상황이었고, 저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고향에 너무 많이 세뇌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소위 말하는 충성스러운 이제 뭐 학생 중에 한 명이었죠.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희 집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저희 아버지는 이제 북한에서 인민위원회라는 곳에서 노동부장을 하셨었어요. 이 노동부장이라는 게 어떤 일이냐, 어떤 직업이냐,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취직을 하려면은 이제 각자 이제 뭐 원하는 회사에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고 뭐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서 이제 취직을 하잖아요.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노동부라는 곳에서 너는 여기 가라 라고 그냥 막 배치를 해줘요.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아무리 어떤 능력이 있고 어디에 뛰어나고 어떤 걸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노동부에서 뭐 너 여기로 가 하면 이제 보내주는 곳에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. 물론 노동부라는 게 각자의 어떤 개성이나 갖고 있는 기술을 잘 살려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라고 있는 기관이긴 하지만, 북한에 있는 직업들이 뭐 좋은 직업도 있고 안 좋은 직업도 있을 거잖아요. 이제 모두가 다 원하는 직업이 있고 모두 가기 싫어하는 직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뭐 그냥 막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, 뭐 어쨌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나름 되게 좀 쏠쏠한 되게 실용적인 직업도 간부 권력이어가지고 저희 집은 나름 괜찮았었어요. 어릴 때 뭐 배고픔이 뭔지 사실 몰랐었고, 그리고 뭐 저희 동네에도 사실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어요, 솔직히. 예, 제가 어릴 때, 그리고 뭐 고난의 행군도 제가 워낙 어릴 때였기 때문에 뭐 저도 사실 나중에 뭐 부모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지 제가 직접 뭐 체감하거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저에게 첫 번째 이제 시련이 찾아왔죠. 제가 한 14살 때 아버지가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. 사실 뭐 이제 집안의 생계의 뭐 거의 뭐 8, 90%는 아버지가 다 책임을 지셨던 터라 급격하게 집안이 좀 힘들어지게 되었죠. 근데 사실 또 저희 어머니도 조금 이제 눈이 좀 많이, 머리가 많이 깨신 편이셨어요. 그래서 뭐 사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여보 나 한번 외국에 가보고 싶다. 사실 그 우리 어머니 쪽이 다 중국에 막 친척도 있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이제 아버지는 간부이고 이제 뭐 나름 충성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. 어떻게 뭐 자본주의 나라에 갈 수가 있냐. 사실 중국이 자본주의 아니었지만 뭐 그렇게 막 해서 못 갔죠.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뭐 중국에 가가지고 내가 한번 그 친척한테 도움을 받아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옛지인들이 이제 많았었거든요. 근데 아버지 그래도 좀 나름 이제 뭐 권력층이다 보니까 나름 이제 권력 쪽에 있는 보위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뭐 당 간부하는 사람도 있어 가다 보니까 이제 많이 도움을 받았죠. 그래서 여권을 발급받아서 당당하게 이제 뭐 해외 여행으로 중국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, 어머니가. 근데 사실 이제 어머니 그 비자가 3개월이었는데 엄마가 중국 가서 3개월이면 오니까 올 때 막 이런 좋은 옷, 좋은 신발 막 이런 거 많이 사가지고 올게. 난 막 솔직히 막 기대했죠. 갔다 오면은 막 우리 집 부자 되겠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좋아했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3개월, 솔직히 3개월 정도 너무 짧으니까 안 올 수도 있지. 4개월, 5개월, 8개월, 10개월, 12개월, 1년, 2년 안 오는 거예요. 그때부터 이제 큰일 났다 싶었죠. 사실 이제 어머니 갈 때가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, 이제 북한은 이제 고등중학교가 6년이거든요. 중학교 3년, 고등학교 3년인데 이게 합쳐져 있어요. 고등중학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졸업반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안 오시게 된 거죠. 한국에 와서 애들이 막 물어보더라고요. 그럼 그동안 뭐 그 북한이나 정부나 학교에서 막 압박이 없었냐?
솔직히 뭐 특별한 압박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한 3년 차 되니까 슬슬 좀 압박이 오더라고요. 이제 압박을 느낀 게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청진 외국어 학원이라고 여러 치면 외국어를 다녔었는데 영어 뭐 말하기 대회 무슨 경연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외국어 학원이라는 건 도에 하나씩 있어요. 그러니까 예로 치면 도외고였죠. 도 대표로 원래 제가 뽑혔었어요. 막 3학년 때부터인가? 그래가지고 계속 막 뭐 특별반에서 막 공부하고 했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뽑혀서 공부만 계속 했지 거기서 한 번도 평양에 간 적은 없어요. 왜냐면 저는 이제 좀 토대적으로 불리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뭐 여권까지 갔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1년 2년 안 하다 보니까 난 왜 평양에 못 가지? 솔직히 나보다 못하는 애가 가는데 솔직히 난 가고 싶었거든요. 부러우니까.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뭐 알고 보니까 이제 아 그게 다 그런 일종의 압박 때문이었구나. 이게 제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졸업할 때가 되었잖아요. 근데 북한은 이제 졸업을 하면은 물론 대학교를 가거나 군대를 가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뭐 대학교는 갈 수가 없었어요. 왜냐면 일단 어머니 때문에 갈 수가 없었죠.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는 10년이잖아요. 한번 가면 10년이거든요. 올 데가 없어요. 그럼 만 10년 동안 엄마가 안 온다? 그럼 난 영원히 엄마랑 헤어지겠구나. 이런 불안감이 점점 찾아오는 거예요. 왜 엄마랑 연락은 안 되지? 막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아줌마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. 그러더니 막 아 나 너희 어머니가 너희 엄마가 보내서 왔다. 엄마가 준 편지를 가지고 왔다. 왔는데 솔직히 제가 또 겁이 많아가지고 그걸 바로 못 믿겠더라고요. 이게 혹시 보이부에서 날 떠보는 거면 어떡하지? 이게 이놈이 도망갈지 안 도망갈지 떠보려고 이런 거 아니까 또 한편으로는 아 나라에서 날 쓰려고 나를 좀 테스트 해보는 건가? 뭐 이런 바보 같은 생각도 해보고 근데 처음에 안 믿었어요. 그러고 있다가 사실 처음에 안 믿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 또 안 믿었던 이유가 그 내용이 그거였어요. 막 한 번은 이제 뭐 그러니까 저희 그 국경 쪽에 저희 친척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그쪽으로 와서 중국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엄마랑 통화 한번 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그때 안 믿었죠.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으로 이거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래서 아 그거 엄마가 보낸 거 맞고 어느 날 와라 엄마랑 통화하자. 그래서 한번 갔어요. 갔는데 첫 번째 갔을 땐가 아무튼 통화를 못 했어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통화를 못 한 이유가 뭐 엄마랑 연결이 더 안 한 게 아니라 그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엄마한테 돈을 더 받으려고 안 해준 거야 그냥. 나는 뭐 그냥 안 되는 줄 알았죠. 나중에 중국 가서 알았어요. 우여곡절 끝에 이제 통화가 됐는데 저보고 중국으로 오라는 거예요. 아 그때 진짜 가슴이 철렁하면서 첫 번째 철렁했던 이유가 아 우리 엄마 이제 안 오겠구나. 나는 망했구나. 솔직히 난 그때까지 갈 생각 없었거든요. 난 그때까지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 모여놓고 공개 재판이나 공개청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딱 그때가 브로커지 어떻게 보면 브로커를 만나기 전에 학교에서 행사가 있었어요. 행사가 있는데 막 애들이랑 뭐 이제 북한 청진에 수성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막 또 행사가 있대. 뭐 재판 같은 거 많이 다니니까 솔직히 좀 재밌긴 해요. 가면 뭐 이자는 뭐 조국을 배신하고 도강을 하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탈북해서 잡혀온 사람들 많이 재판을 한단 말이야. 인민재판 같은 거. 그럼 뭐 재밌고 보면서 아유 저 잡혀올 거 왜 갔냐 애들이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 하루는 또 이제 딱 가는데 이거는 이제 재판이 아닌 거예요.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총살이라는 거예요. 솔직히 처음에는 와 뭐 이게 무섭다거나 이런 생각보다는 영화에서 총 맞으면 막 할 말 다 하고 진짜 북한 드라마 보면은 저 총을 한 10발 맞았는데 자기 할 말 다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애들 한번 가면서 우리는 또 실탄도 진짜 쏴봤거든요. 붉은 청년그리대 훈련이란 걸 하면서 진짜 총 맞으면 그렇게 바로 안 죽는지 할 말 다 하고 죽는지 막 신기하다 궁금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갔어요. 갔더니 수원천에 갔더니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. 막 진짜 그 동네에 있는 중고등학교 그리고 막 인근 공장 사람들 다 온 것 같아요. 새까맣게 있는데 저한테 오라는 거예요. 너는 딱 그렇게 했어요. 너는 어머니가 너희 엄마가 중국 가서 안 왔으니까 너는 제 앞에서 보고 이 정신부장을 다시 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맨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. 솔직히 그때는 뭐 잘됐다 궁금했는데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진 않을 텐데 제대로 봐야지 앞에 가서 봤어요. 갔는데 그날 이제 사람 3명이 끌려 나오는 거예요. 한 명이 여자였고 2명이 남자였는데 제목이 이제 한 명은 무슨 살인한 거였고 한 명은 마약이었어요. 그리고 한 명은 여자였는데 그 여자는 이제 중국에 갔다가 뭐 말로는 우리 조국을 배신하고 뭐 한국으로 남조선으로 도망가려고 했다가 잡혔다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10명이 나왔었는데 야 이게 진짜로 이 총구 앞에 선 사람을 보니까 이게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.
이 진짜 저 총알이 발사되는 순간 저 사람은 죽겠구나 뭐 이런 오만 가지 잡생각이 막 들면서 막 진짜 엄청 막 불안하고 막 심리가. 근데 제가 아까 뭐 먼저 사격도 해봤다고 했잖아요. 붉은 창이 눈에 나면서 사격을 해봤는데 그때 내 총소리가 뭔가 막 탕탕탕 하는 막 좀 경쾌한 뭐 귀는 엄청 멍멍하지만 그런 소리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뭐 이민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뭐 조국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해가지고 막 발사가 됐어요. 근데 총소리가 진짜 막 딱딱딱 이렇게 막 엄청 메마르고 막 아무 되게 기분 나쁜 기억? 제가 유튜브라 자세하게 표현을 못하겠지만 제가 뭐 영화를 봤던 장면이랑 너무 다르더라고요. 너무 다르고 너무 끔찍하고 그러면 드는 생각이 난 그때 이제 엄마 안 오네 막 나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걸 보니까 와 내가 만약 가다가 잡히면은 저기 서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. 근데 그때는 사실 이게 두려움이 내가 죽겠구나에 대한 두려움보다 내가 나서 자란 여기서 몇십 년 산 내가 십여 년 산 이 땅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날 보면서 내가 총 맞아 죽는 거를 보면서 나에게 욕을 하겠구나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. 그래서 나는 절대 저 총 맞을 짓 하지 말고 저 충성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어머니랑 통화가 된 거죠. 그래서 엄마한테 막 혹시나 그 통화를 누가 엿들을까봐 진짜 완전 악질 공산당원처럼 엄마 뭔 소리 하냐 난 조국을 배신할 수 없다. 엄마 많이 변했구나. 엄마 자본주의 잘 살아 나 안 가 뭐 이러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갔죠. 다 청진으로 왔어요.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원래 아예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 생각도 안 해보면은 그냥 요게 만족하고 살 텐데 한번 이제 그렇게 와가지고 애들이랑 막 한국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봤단 말이에요. 애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저는 북한에 나올 때까지 그 누구한테도 나 간다는 얘기 안 했었거든요. 아무도 못 믿기 때문에 딱 나만 혼자 알고 있고 혹 잡히면 나 끝나는 거니까. 그래서 막 드라마 보고 있는데 애들은 막 야 부럽다 부럽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. 잠깐만 내가 엄마 말 듣고 가면 저게 나일 수도 있겠네? 뭐 이런 생각. 그러면서 막 점점 이게 막 싸우는 거야.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배신하면 안 된다. 근데 그 막 너무 막 핸드폰 쓰고 막 머리 막 멋있게 하고 저런 삶 살아야 된다 막 싸우는 거예요. 사실 그때 뭐 사실 크게 뭐 어떤 이념적인 생각이나 뭐 자유에 대한 갈망 솔직히 없었어요. 그냥 야 저거 하면 저렇게 멋있게 살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만. 솔직히 그때는 가면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졸업때가 딱 되어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면 군대를 간다. 군대 10년을 가는데 10년 가면은 진짜 내가 어떻게든 지금은 이제 엄마라는 어떤 그런 끈을 잡고 있고 아직 엄마가 중국에 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끈이 있는데 내가 군대를 가게 되면은 이 끈마저 아예 놓쳐버리고 망망대해 그냥 표로 될 수도 있겠구나. 그러면 내 인생 그냥 그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. 왜냐면 난 어차피 배신자의 아들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뭐 아무리 거기서 뭘 잘해봤자 뭐 내 인생은 이미 끝난 거거든요. 그냥 땅만 파다가 이제 평생 죽겠죠. 뭐 소위 우리나라에서 막 얘기하는 뭐 아우지 하는, 물론 아우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탁강에 가가지고 진짜 제일 사회 최하층에서 그냥 살다가 죽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싫은 거야. 내가 이러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. 네, 다음 시간에는 제가 딱 여정을 어떻게 떠나게 되었는지, 떠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뭐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는지, 또는 중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, 북한에서 온 광아치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의 탈북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지난번에 이제 제가 북한을 나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까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. 딱 결심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모아뒀던 돈이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제 딱 갈 준비를 했죠. 아시다시피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처럼 뭐 KTX나 기차나 뭐 지하철에 탈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다른 지방에 갈 때 탈 수 있는 이제 뭐 그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도랑 도 사이를 막 장거리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이 화물트럭에다 짐 막 싣고 다니고 하는데 그런 걸 북한에서는 이제 서비차라고 불러요. 그 서비차를 탔어야 됐어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살던 곳에 청진시에 수남 장마당이라고 엄청 큰 장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거기가 도매시장이다 보니까 그 이제 지방의 모든 장사꾼들이 다 걸러 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를 만나게 돼서 차를 막 물색하다 다니다가
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물색을 못했어요. 왜냐면 제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뭐 안 태워주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브로커,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낸 브로커 쪽에 이제 얘기를 해서 하나 좀 섭외해 달라 해서 이제 그러면 몇 월 며칠 그걸로 가서 뭐 얘기하고 타라 이렇게 된 거죠. 그때가 2008년 3월 1일인가 3월 2일인가 어쨌든 저녁에 눈이 엄청 오는 날이었는데 딱 해서 이제 차 타러 갔어요. 근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나름 이제 고생 안 하고 자란 편이기 때문에 그 차에 운전칸에 태워준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제 가니까 그 짐칸에 타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짐칸에 짐이 진짜 이런 그냥 화물 트럭 있잖아요. 거기에 진짜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. 거기는 뭐 안전 규정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짐을 못 싣잖아요. 하더라도 이제 막 무슨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칸막이 같은 거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이만큼 쌓은 거기 올라타라는 거예요. 탔더니 무슨 저랑 어떤 아줌마 2명이랑 이렇게 탔어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출발을 했죠. 사실 가는데 그때가 이제 북한은 3월이라도 한창 겨울이란 말이에요. 엄청 추웠는데 사실 그 가는 내내 뭐 사실 춥다는 생각보다는 아이 가다가 이제 내가 잡히면은 이게 탄로나는 거구나 라는 게 사실 제일 두렵더라고요. 이게 뭐 물론 뭐 가다가 뭐 잡혀봤자 내가 뭐 어디 그 북한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예,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안 오다 보니까 저는 일종의 이제 좀 관찰 대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모든 행동이 이제 그냥 트집 잡힐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근데 뭐 그렇게 해산이라는 곳까지 뭐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. 해서 이제 거기 브로커를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오늘 밤 바로 뛴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여기로 치면 한 4시간, 5시간이면 갈 거리를, 4시간 안 걸리겠다. 한 3시간이면 갈 거리를 한 12시간을 갔어요. 그날 6시인가? 차를 타고 출발을 해서 다음날 새벽 6시인가에 도착을 했으니까. 근데 그동안 제가 있던 청진에서는 제가 없어졌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래서 막 친척들 전화 오고 막 이제 제가 그 친척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갔었거든요. 막 담당 보이지도원인가? 막 하는 사람 이제 그 북한에 보위부라고 있다고 했잖아요. 그 담당 보이지는 막 전화, 야, 너 왜 갔냐, 거기? 막 그래가지고. 그럼 너무 보고 싶어. 여기 오면 중국 보인다고 해서 그냥 보러 왔다. 그러겠죠. 근데 원래는 거기 좀 있다가, 하루 이틀 있다가 딱 넘으려고 했는데,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. 내가 위험해지겠다. 왜냐면 이제 해상에도 보위부가 있기 때문에 보내버리면은 이제 못 잡아갈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브로커가 그날 밤 바로 뛰자. 이렇게 된 거예요. 저는 뭐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뭐 무섭겠다. 가다가 잡히면 죽겠네. 뭐 이런 생각까지는 딱히 없고 솔직히 그냥 멍했던 것 같아요. 내가 북한을 나간다고? 좀 설렘 반, 뭔가 두려움 반, 기대 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쨌든 그냥 밤에 돼가지고 이제 그날 막 달도 없는 밤이었어요. 방쪽에 나갔더니 그 브로커 그러는데 저기 초소에 있는 누구한테 말해놨으니까 나 그냥 뛰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알았다고 해서 다 말해놓고 안전하구나. 그래서 그러면 혹시 당신 같이 안 가냐고 했더니 같이 안 간다는 거예요. 나보고 혼자 그냥 뛰는 거래. 그래서 이게 뭐야? 말 다 해서 괜찮대요. 근데 알았다고 했죠. 근데 이제 딱 정작 뛰려고 하는데 브로커가 딱 얘기하는데 혹시 뒤에서 누가 설아라고 하거나 총을 쏘더라도 뒤돌아보지고 앞으로만 뛰라는 거예요. 반만 넘어가면 못 잡는데요. 그 생각 너무 무서워. 총 쏘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 초소에서 안 쏘는데 만약 그 강이 넓은데 초소 하나밖에 있을 건 아니잖아요. 다른 초소에 보면 쏠 수도 있으니까 만약 쏘거나 소리 지르면 그냥 가라. 괜찮다, 가라. 뭐 어차피 넌 거기서 멈춰봤자 이미 그냥 주사위 던져졌으니까 그냥 뛰어야 된다. 그러는 거예요. 그때부터 이제 가슴 철렁했죠. 가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? 근데 또 강을 보니까 뭐 또 그렇게 넓어 보지도 않더라고요. 한강에 한 반 정도 되나? 서울에 있는 이제 한강공원에 있는 한강에 한 반 정도 넓이? 근데 다 얼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게 북한 쪽은 전기가 안 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 깜깜한데 중국 쪽은 전기가 완전 하나단 말이에요. 그리고 중국 쪽에는 막 이렇게 강둑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빛을 쏘면은 북한 쪽 강 한 뭐 3분의 1 이 정도는 어두워요. 그래서 저기까지는 괜찮겠다. 저기 나는 순간 진짜 죽을 힘을 다 뛰어야겠다 이러고 그냥 그 아줌마 뛰라 해가지고 냅다 뛰었죠. 아마 제 인생에 한 100m를 최고로 빨리 뛰었을 때가 그때가 아닐까 뭐 싶네요. 어쨌든 딱 갔어요. 가서 이제 막 엄청 뛰어가는데 이제 3월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는 막 얼음인데 가쪽은 막 이제 좀 녹더라고요. 근데 뭐 그것도 모르고 뭐 냅다 가는데 가보니까 뭐 여기 막 다 젖어 있고 막 얼어 있더라고요 이만큼이. 그래서
다 막 가서 무사히 그냥 넘어갔죠. 가가지고 이 강둑 밑에 앉아가지고 이제 북한 쪽 이렇게 딱 보는데 그때 뭐 별의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.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저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? 그럴 날이 있을까? 그리고 이제 저기 남겨진 우리 아버지의 묘소는 누가 돌보지? 뭐 이런 생각. 이게 맞는 건가? 뭐 이런 생각. 근데 웃기게도 내가 이렇게 반역자가 되는구나 뭐 이런 그런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렇게 한 한두 시간 앉아 있었나 막 정말 춥더라고. 근데 뭐 그 브로커가 넘어가면 누가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. 한두 시간 앉아 있는데. 그래서 아니 이 시간이면 북한이랑 중국이랑 친한데 뭐 이제 공안에 막 연락해가지고 날 잡는 거 아닌가?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막 그 위에서 강명해 강명해 막 하더라고요.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막 강명이 올라와라 해서 막 강쪽 올라갔더니 저를 마중 나온 이제 중국의 친척이더라고요. 근데 저는 뭐 처음 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집에 갔죠. 갔다가 이제 그때 어머니가 이제 심양에 있어가지고 다음날 온다는 거예요. 출발했는데. 그래서 뭐 아무튼 그 집에 자는데 새벽에 갑자기 엄마가 왔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랑 그때 떨어지다 만난 지가 3년 만인데 사실은 이제 뭐 원래 북한에 있을 때도 맨날 할머니가 저를 키우다 보니까 엄마랑 이제 그렇게 막 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또 3년간 떨어지다 보니까 되게 막 엄청 어색하더라고요. 제가 막 한 15살 때 엄마 헤어졌다가 이제 18살에 만나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. 뭐 엄마랑 말도 잘 안 나고 근데 막 좀 이제 원망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어머니 엄청 막 우시더라고요. 내가 어떻게 살았냐. 잘 살았지. 난 졸업했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있을 게 아니고 저기 심양에 있으니까 심양에 그래 정신만 똑바로 차리자. 어차피 이판사판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한번 해서 살아남자. 좀 이제 원망스럽기도 하고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있을 게 아니고 저기 심양에 있으니까 심양에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같이 뭐 이제 심양 가는 뭐 버스를 이제 끊었죠. 끊었는데 저는 그런 버스 아닌지도 몰랐어요. 버스가 근데 침대 버스인 거예요. 침대 버스인데 뭐 이제 신발 벗고 중국 뭐 다녀보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은 1, 2층 침대 버스인데 거기에 막 이제 신발 벗고 누워 있는 그래서 막 누워서 와 좋다 막 내가 오기 잘했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막 이제 온통 뭐 길가에 막 다 가로등 켜져 있고 막 다 포장도로에 막 도로가 막 그냥 왕복 막 8차선 막 엄청 넓은 도로에 그게 뭐 멋있구나 이런 게 잘 사는 나라구나 가다가 막 고속도로 휴게소 딱 들렸는데 아니 그 무슨 그니까 거기는 중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무슨 밥을 이렇게 뷔페처럼 팔더라고요 막 이제 한식 뷔페처럼 어머니가 막 마음에 드는 거 다 먹어 이런 게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막 먹는데지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격없스럽게 먹으면 안 된다. 너무 이렇게 북한 티 나면 안 된다. 왜? 그랬더니 여기는 중국은 북한이랑 친하니까 공안이 탈북자 우리 북한 사람들 잡아간다 그러는 거예요. 그 순간에 막그막 자유다 막 이런 게 막 자본주의구나 이렇게 느꼈던 게 막 한순간에 쪼그라지는 거예요. 괜히 왔다.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하는 거냐? 중국에 산다는 거야. 아니 이렇게 살 거 왜 왔냐?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 밥은 맛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심양에 딱 왔죠. 왔는데 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이제 그 월세집,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월세집인데 그때는 모르니까 오야 우리 엄마 돈 많이 벌고 집도 샀네? 뭐 월세집이었는데 집이 좋았어요. 32층. 뭐 심양 시내가 뭐 그냥 가보면 이제 삐까뻔져 그러면서 이제 그래 괜찮아 밖에 안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중국 생활을 시작했죠. 근데 제가 워낙 겁이 많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딱히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맨날 집에만 있었거든요. 있는데 그냥 거의 감옥살이었어요 그때는. 심적으로 이제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. 잡혀가면 인생 끝난다.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심리적 압박이 되게 크더라고요. 아무튼 그렇게 뭐 호송세월 한 2달 하다가 갑자기 너무 인생이 무료한 거예요. 내가 뭐 이러려고 넘어온 건 아닌데 그래서 뭐라도 해볼까 하고 이제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. 그러니까 중국에 왔으니까 제가 원래 외국어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중국어 해야겠다고 막 독학을 그 어머니한테 중국 글자를 모르니까 영어로 된 중국어 글자 사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막 독학을 하다가 이제 맨날 TV 나오는 게 CCTV 중국 우리로 중국 지상파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맨날 그거 보면서 이제 뭐 발음 따라하고 막 그 병음 성조 막 따라하고
억양 따라하고 하면서 막 연습을 하다가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선생 붙여달라,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온 게 이제 뭐 어떤 한족이 왔는데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사람 남자친구가 한국 사람이래요. 근데 우리 집 뒤에 랴오닝 다슈에라고 그 연영 대학교라고 대학교가 있었거든요.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유학 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나도 이제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 궁금하니까 막 한국 사람 어떠냐, 뭐 스타일 어떠냐 막 물어보고. 근데 사실 그 선생이랑 공부를 하면서 했던 게 진짜 제가 중국에서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진짜 많은 도움이 됐어요. 저는 사실 그렇게 도움될 줄 모르고 그냥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재밌고 외국어 배우는 게 좋으니까 막 배우고 그 사람이랑 얘기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위급할 때 제가 그걸 써먹게 되더라고요. 중국에 살면서 사실 크게 위험했던 적은 없는데 그때가 2008년이었잖아요. 2008년이면 이제 베이징에서 올림픽 하는 기간이었는데 그 공산당 국가는 뭐 이렇게 주민을 통제하려고 하는지 맨날 그 뭐 주민 조사 같은 거 다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문 걸어 잠그고 TV 소리 낮춰놓고 문 뚫려도 사람 없는 척, 뭐 비어있는 집 많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는 이제 5월인가 6월인가 어느 날 따뜻한 날에 뭐 그날따라 그냥 너무 밖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. 막 날씨 너무 좋고 제가 그때 흡연을 했었는데 맨날 집에 이제 막 숨어가지고 창문 열고 뭐 이러는데 한번 밖에 나가서 편하게 한번 이제 해보고 싶다. 딱 그래서 그날따라 뭐 용기 내서 내려갔죠. 그때는 이제 뭐 중국어 어느 정도 할 때니까 나 괜찮다. 나 그냥 한국 사람인 척하면 된다. 아니면 중국 사람인 척하면 된다. 뭐 갑자기 막 자신감 생겨가지고 내려갔어요. 딱 갔는데 좋긴 좋더라고. 날씨 따뜻하게. 그때 미세먼지도 별로 없는 날이었고 그리고 사실 한국에 와서나 뭐 미세먼지 이런 개념을 알았지 거기서는 누래도 그냥 누렇구나 하고 살았었어요. 사실 잘 몰랐으니까.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북한에 있을 때 저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몰랐거든요. 여기 와서 뭐 스트레스 하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더라고요. 북한에 있을 때는 뭐 그런 거 몰랐어요. 그냥 중국에서는 뭐 하늘 누러네? 왜 누렇지? 그런가 보다. 공기 좋다 막 이러면서 이제 살았죠. 그리고 이제 그날 아무튼 있다가 이제 집에 올라갈까 이러고 이제 막 상쾌하게 올라오는데 저희 집 32층이라고 했잖아요. 엘리베이터 톡 올라와서 이제 문 탁 그냥 띵 열렸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막 웅성웅성 오는 거예요. 뭐지? 쎄한데? 진짜 불안한 느낌이라는 게 딱 오더라고요. 쎄한데 어떡하지? 뭐 어떡해. 32층인데 엘리베이터 이미 내려가 버렸는데 내가 뭐 튀어봤자 벼룩이지? 하고 이제 탁 봤는데 우리 집 앞에 공안 2명이랑 사복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. 심장이 저 철렁했죠. 어떡하지? 눈이 맞췄어요. 경찰이랑. 이거 어떡하나? 이판사판이네. 호랑이 우리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잡혀가지 않는다고. 그래 정신만 똑바로 차리자. 어차피 이판사판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한번 해서 살아남자. 갔어요. 공안이 막 신분증 신분증 없는데? 없다고 했죠. 왜 없네요? 나 한국 사람이다. 근데 진짜 짧은 순간이었는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.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? 최대한 침착해야 되고 당황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. 지금부터 난 한국 사람이다. 어떤 거를 대입할까? 하다가 아까 말했던 내 중국어 선생님 남자친구 연영대학교 다닌다고 했잖아요. 난 그 사람이다.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. 해가지고 나 한국 사람이다. 나는 다시 리우시에 전형이라고 유학생이라고 얘기했죠. 근데 뭐 걔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러냐? 근데 저 이제 여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. 걔네는 멀쩡해 보였겠지만 난 여기서 진짜 이거 까딱하다 죽는다. 진짜 거의 뭐 엄청 높은 절벽에서 외줄 타는 느낌이었어요. 하나 헛디디면 그냥 인생 끝난다. 없다. 어디 갔냐? 그냥 엄마가 지금 가지고 파출소에 갔다. 이게 진짜 어릴 때부터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. 북한에 있을 때 막 애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남파 간첩이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이제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막 애들끼리 얘기하는 게 사람 맨날 그런 대남 간첩 그런 테스트를 볼 때 관찰력, 기억력 테스트를 많이 본다. 그래서 갑자기 면접을 보는데 책상에 뭐가 있었는데 갑자기 확 치우고 책상에 뭐가 있었냐 물어보고 그런 거 한다고. 그래서 애들끼리 일부러 쓸데없는 걸 외우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하고 관찰하려고 하는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어가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언젠가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습관이 들었나 봐요. 물론 한국의 모든 게 신기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본 것도 있고 맨날 뉴스만 보다 보니까 이제 그때 뉴스에서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기 때문에 중국에 가면 근처 파출소가 신고해야 된다 이런 거 얘기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니가 좀 가지고 갔다 없다 그럼 주민번호 불러버려요. 주민번호 또 어떻게 합니까 제가. 근데 이제 또 중국에서
근데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시간을 때우려고 별의별 걸 다 했을 거 아니에요. 게임을 해보려고 그렇게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끝내 못했죠. 왜냐? 게임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회원가입을 하려면 주인번호가 있어야 된대요. 맨날 들어가면 막혔던 게 주인번호 13자리 입력하세요. 그래서 끝났거든요. 그래서 주인번호 13자리구나 정도까지 알았죠. 그래서 아무 수차나 13자리 막 불렀어요. 젓가락 안 맞고. 근데 이것들이 가더라고요. 집에 들어가서 그냥 진짜 오줌 지렸죠. 그 후로는 다시 밖에 안 나갔죠. 혼자서. 근데 진짜 막막했어요. 이렇게 막 그런 것까지 있다 보니까 이거 인생 진짜 덧없구나.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저기서 진짜 극단적인 생각을 하나 보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. 인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저 감옥 생활 같이 뭐 이게 배가 부르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싶긴 하더라고요. 사실 그거 보면서 그렇게 힘겨운 나날을 보내다가 우연히 한국에 오는 이제 루트를 어머니가 이제 찾게 돼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오게 되었죠. 이제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의 탈북 스토리를 마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지난번에 이제 중국에서 잡힐 뻔한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한 9개월을 중국에 살았던 것 같아요. 살았는데 이제 사실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중국에 올 때는 사실 저는 중국에 사는지 알았거든요. 근데 이제 중국에 와서 보니까 중국에는 살 수 없구나. 왜냐하면 북한이랑 친한 중국 공산당에서 공안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다시 북한에 보내는구나를 알게 되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막 얘기를 했죠. 아니 이렇게 평생 숨어 살려고 온 게 아니지 않냐. 근데 사실 뭐 그때까지도 저를 데려올 때까지도 어머니는 뭐 한국에 간다는 생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냥 중국에 오면은 북한보다 잘 사니까 그냥 뭐 우리를 좀 공부시켜서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러다가 어머니도 이제 뭐 탈북자라는 한국에 있는 탈북민이라는 존재를 이제 알게 된 거죠.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갔지? 해서 막 엄청 이제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막 루트를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사실 뭐 그게 원래 뭐 여기 가족이 와 있거나 해서 뭐 원래 먼저 와 있는 가족이 데려오는 거 아니면은 사실 뭐 아무 뭐 대책 없이 나온 탈북자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찾는다는 게 어디 가서 나 탈북자인데 나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 한국 가고 싶다 한국 가는 브로커 아니야 좀 소개시켜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친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. 인터넷으로 이제 여기저기 어떻게 찾다가 뭐 탈북자 관련된 각종 기사를 찾아보고 인터넷 게시글 찾아보고 하다가 어떤 인터넷 카페 같은 건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. 거기다가 이제 혹시나 해서 그냥 우리의 사연을 쭉 썼다고 하더라고요. 댓글로 썼는데 갑자기 그 메일로 바로 이제 연락이 온 거죠. 나는 이제 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뭐 인권 운동을 하는 NGO 뭐 어떤 사람이다. 댓글을 받고 도와드리고 싶다. 뭐 도움 받고 싶으면 무슨 메일로 이제 이 메일로 이제 답신을 해라. 뭐 이렇게 이제 온 거죠. 사실 뭐 처음에는 이제 솔직히 막 의심도 하고 막 이게 맞나 아니나 혹시 뭐 아니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지만은 뭐 솔직히 뭐 그래 뭐 어떻게 하겠어요. 뭐 딱히 우리가 뭐 어디에 기댈 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 뭐 그냥 뭐 썩은 동아줄이든 뭐 황금 동아줄이든 어쨌든 내려온 동아줄이니까 일단 잡아보자 뭐 이런 입장이었죠.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쭉 소개를 써서 보냈어요. 보내서 이제 뭐 그게 뭐 몇 번 연락을 하다가 이제 전화번호까지 교환해서 어떻게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어찌됐건 간에 그런 신뢰 뭐 만난 적은 없지만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막 연락을 하다가 이제 탈북일까지 정하게 된 거예요. 그때가 9월이었나 10월이었나 우리 이제 한국 갈 거다. 이거 어떻게 가냐 이랬더니 뭐 그냥 갈 수 있다. 뭐 이렇게만 말씀해 줬거든요.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루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우리 집으로 심양에 있던 저희 집으로 다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5명인가? 그치 한 5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. 우리 집으로. 그럼 우리까지 7명이 되었잖아요. 물어봤더니 이제 뭐 여기 중국 여기저기 다른 지역에 살던 탈북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랑 연락이 되었던 그 NGO 그분이랑 이제 연락이 닿아서 이제 우리랑 같이 가게 될 탈북자들이라는 거예요. 그러고 이제 브로커 당연히 왔었죠. 그래서 막 왔더니 이게 진짜 맞긴 맞구나 해서 이제 며칠 날 떠나기로 했죠.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혹시 모르니까 다 그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었거든요. 중국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었는데 사실 저희 모두 다 이제 중국어를 잘 하지를 못했어요. 그냥 뭐 조금 하는 정도지. 근데 이제 거기 어떤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한 12년인가? 뭐 십몇 년을 중국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. 좀 시골에 살긴 했는데
그래서 중국말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 가짜 신분증을 네가 다 가지고 있어라라고 맡겼었죠. 맡기고 이제 심양에 그 베이짠이라고 북역이라고 이제 역이 있거든요. 기차역. 그래서 우리 기차를 타고 이제 저 남방 지방까지 갈 거야. 이래서 이제 기차 타러 딱 날 정해서 우리 집에서 그때까지 막 다 먹고 자고 하다가 이제 딱 출발을 했죠. 그 베이짠으로 가까웠어요. 우리 집에서 멀지도 않았어요. 다 택시 타고 이제 딱 갔는데 저랑 어머니가 먼저 들어가고 중국에는 우리나라는 없죠. 기차 탈 때 경찰이 서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. 용산역에서 KTX 한번 타봤는데 그냥 뭐 내려가서 기차표 가지고 그냥 가서 기차표도 아닌지 그냥 어플로 해가지고 그냥 타는 거잖아요. 그냥 시간 맞춰서 해당 자유롭게. 근데 중국은 이제 개찰구에 막 다 막 경찰들이 막 서 있더라고요. 저는 사실 그 중국에 있을 때 너무 막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막 제복만 보면은 막 부들부들 떨고 그랬단 말이야. 이제 중국은 또 뭐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막 제복 같은 걸 입고 있어. 애들이 막 환희 꽝이 하는데 막 처음에 모르니까 경찰인가 막 쫄아 있고 막 어찌됐건 그 제복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딱 가는데 뭐 경찰이 막 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말 건너면 큰일인데 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랑 저랑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갔죠. 근데 저희는 그냥 통과됐어요. 삑 기차표만 찍고 그냥 들어갔어요. 그냥 뒤에가 어떤 아이 어머니랑 그 딸 둘 데리고 난 그 어떤 가족이었는데 그분들도 이제 그냥 통과됐어요. 그러고 세 번째 들어온 게 어떤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누나도 이제 딱 들어왔어요. 마지막에 남은 게 그 형이었잖아요. 근데 그 형이 그 우리의 모든 가짜 신분증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그 형은 시골에서 이제 일을 많이 했나 중국에 있으면서 엄청 얼굴이 막 까맣고 타가지고 까맣고 막 머리도 엄청 막 반삭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랬어요. 막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북한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뭐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딱 가다가 공안이 딱 세운 거야 그 형을. 그래가지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죠. 근데 사실 이제 중국이라는 게 막 시골에 사는 사람들 있고 사실 신분증이 없는 사람도 진짜 있단 말이에요. 막 그냥 출생신고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.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 형이 막 중국어 잘하고 거의 뭐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사실 그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임경면을 그냥 넘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싶었는데 이 형이 이제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거죠. 근데 바로 그냥 살로 난 거예요. 그래서 버락 몸을 뒤졌는데 이제 우리 신분증이 다 나온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이제 딱 들어가서 이 형이 안 오나 이러고 딱 이게 막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딱 잡힌 거야. 그 봤는데 막 우리 신분증을 막 이렇게 막 다 뒤지는 거예요. 거기 얼굴 있잖아요. 와씨 큰일 났다.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부터 적자생존이다. 다 우리 다 흩어졌어요. 막. 살아나가야 되니까 어쨌든 버스 일단 기차는 못 타잖아요. 그래서 도망가자 해가지고 이제 거기가 무슨 2층인가 그랬는데 어머니들 어떡하지 막 도망가는데 막 뒤에서 막 공안들이 막 이렇게 이게 막 이렇게 보면서 오는 거예요. 막 찾으려고. 근데 거기서 막 뛰어서 도망갈 순 없잖아요. 가다가 딱 봤는데 옆에 막 이 책방에 있는 거예요. 책방에 있는데 딱 들어가가지고 막 그 책 보는 척.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중국어 잘 못하니까 책을 막 거꾸로 둔단 말이에요. 어머 아니 이렇게 돌려주고 저도 읽지는 못하지만 이제 글자를 알긴 아니까 막 책 돌려주고 근데 막 경찰 막 지나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어쨌든 들어왔던 길로는 못 나가니까 그래서 막 봤는데 여기 막 그때 여름인가 가을인가 거의 어쨌든 막 더웠어요. 창문 확 들어오는 거기는 막 에어컨도 안 틀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막 창문 열려 있고 막 턱 같은 게 이렇게 막 돼 있어요. 막 지붕 같은 게 있고 그래서 그 창문으로 나갔죠. 나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집으로 튀어왔어요. 근데 웃긴 게 나머지 사람들 다 살아온 거야. 와가지고 막 우리 엄마한테 전화 오는 거야. 뭐 주소 거기 주소 어디입니까? 주소 알려주시오. 그래가지고 이제 주소 알려줘 우리 집에 다 모였죠. 근데 이제 그 형만 잡힌 거잖아요. 아무튼 이제 딱 다시 모였어요. 어떡하지 해서 막 브로커도 연락하고 NGO 그분도 막 연락하고 잡혀갔다. 큰일 났다. 이거 우리 어떡하냐. 네, 그러면 일단은 좀 기다려 보자. 기다렸다가 만약 무슨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어떤 어쨌든 그 형도 이제 최대한 구출할 수 있으면 구출해 데려가야 되니까 좀만 기다려 보자 해서 이제 망했다 이거 우리 집도 아는데 경찰들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. 다행인 거는 사실 심양이 생각보다 큰 도시여갖고 처음 오는 사람은 사실 주소도 모르고 하면 찾아오기가 쉽진 않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쨌든 있는데 사실 저희는 모두가 엄청 불안했죠. 막 진짜 막 갑자기 막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. 잠도 진짜 제대로 못 자고 다들. 그리고 집이 32층이라고 했잖아요. 집에서 안 자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. 혹시 쳐들어오면 어디 진짜 갈 데가 없으니까 내려가 거의 뭐 놀이터 같은 데 자겠다. 그게 더 이상하니까 그냥 안돼 자자 막 이렇게 겨우 설득해서 어찌됐건 있는데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갑자기 저희 어머니 전화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래서 뭐 여보세요 했더니 뭐
광미 어머님 저 옵니다 뭐 누굽니다 막 하는 거예요. 그 형이 전화 온 거야. 야 너 뭐야 어떻게 전화했더니 경찰이 자기를 놔줬대요 공안이. 그래서 뭐야 이게 뭔 소리야. 우린 믿을 수가 없잖아. 이 새끼가 팔았다 우리 팔았다 100%다 팔아가지고 지금 우리 지 살고 우리 잡으려고 오는 거다. 솔직히 저는 그랬죠. 이 절대 가면 안 된다. 막 자기 좀 데려오라는 거예요. 자기 나왔는데 어떻게 좀 가고 싶다. 막 거기서 막 사람들 안 된다. 강미 어머니 가지 마쇼 가지 마쇼 가면 잡혀갑니다 막. 근데 이제 우리 엄마는 이제, 근데 어떻게 전화 왔는데 어떻게 그러냐. 진짜 나 보낸 것이 있으니까 데려와야지 않겠냐.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. 저는 진짜 진짜 또 엄청 원망했죠 그 형을. 왜 잡혀가지고 진짜 우리 위험에 빠뜨리고 막. 사실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내 생각만 하게 되니까 어쨌든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그게. 진짜 막 내 목숨이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뭐 사실 배는 게 없더라고요. 예. 진짜 그래서 진짜 남을 위해서 진짜 자기 목숨도 던지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. 어찌된 건 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갔죠. 가면서 이제 혹시 내가 뭐 어떻게 안 오면은 너희가 그냥 택시 타고 어디로 도망가라 뭐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. 완전 거의 뭐 어머니가 거의 어디 죽으러 가는 그런 심정. 진짜 잡힐 수 있으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갔죠. 가면서 이제 혹시 내가 뭐 어떻게 안 오면은 너희가 그냥 택시 타고 어디로 도망가라 뭐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. 완전 거의 뭐 어머니가 거의 어디 죽으러 가는 그런 심정. 진짜 잡힐 수 있으니까 큰일이잖아요. 갔는데 진짜 뭐 어떻게 잘 될라니까 정말 진짜로 풀어줬더라고요 경찰에서.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잡혀가가지고 이제 그 무슨 심양 무슨 경찰서 갔대요. 공안서에 갔대요. 가가지고 막 물어보더래요. 근데 막 말 시켰는데 중국말 너무 잘하는 거야. 그래서 야 너 왜 가짜 신분증 갖고 있냐 했더니 막 사실 나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. 그래서 막 너 어디 근데 북한에서 왔는데 너 탈북자구나. 그래서 너 왜 어디 가자고 그랬냐 했더니 뭐 자기 원래 시골에 있다가 거기 시골에 너무 페이드 짜고 해가지고 도시 가서 일해보려고 이렇게 오다가 그냥 가다가 잡힌 거다. 다른 사람들은 뭐냐 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다. 다 같이 그냥 그러니까 한국 가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어디 딴 데로 이제 옮겨가던 사람들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.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서장인가 하는 사람이 오더니 그때 맞다 그때가 베이징 올림픽이라고 했잖아요 2008년. 그래가지고 그 막 그러더래요 그 경찰서장이. 야 너 중국말 이렇게 잘하는 놈이 왜 멍청하게 잡히냐. 어디 가서 이제는 잡히지 말고 조용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살아라 이러면서 내 구역에서는 다시 잡히지 말아라 이러면서 보냈대요. 그러니까 뭐 그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도 이제 공무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국가적 행사 있는 기간에 뭔가 이제 문제 생기는 게 뭐 껄끄러웠을 때,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운빨이 뭐 맞았던 거죠.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났어요.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튼 그 살아나가지고 이제 어쨌든 한국에 와야 되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제 쿤밍이었거든요. 쿤밍에 가가지고 이제 국경을 넘어야 되니까.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차는 탈 때부터 검문을 하니까 이제 글렀다. 이제 우리 버스를 타자 해서 이제 또 이제 버스를 타러 갔죠. 사실 버스는 탈 때는 이제 그거 안 하거든요. 검사를. 그 신명을 빠질 때 그 톨게이트가 몇 번 있거든요. 근데 첫 번째 톨게이트에서 딱 경찰이 오르는 거예요. 올라가지고 막 검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뭐 브로커가 또 벙어리인 척 하라 해가지고 솔직히 이제 벙어리는 귀도 못 듣잖아요. 근데 나는 이게 뭐 말은 못 한다 치고 자는 척 하는데 다 들리잖아요. 신부중한데 뭐 흠칫흠칫 나 아무것도 못 듣는다 팅부젠 하면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뭐 그 별 무탈하게 이제 거기선 별탈 없이 이제 넘었죠. 해서 이제 쿤밍까지 갔죠. 이제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진짜로 이제 뭔가 이제 지도로 보니까 쿤밍이라는 곳이 진짜 완전 남쪽 끝 완전 아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북한이랑 좀 멀어지니까 이게 신기하게 뭔가 마음이 좀 안도가 되더라고요. 그게 되는 이유가 이제 뭐 잡혀갈 위험은 없겠다 이거보다는 최소 여기서 잡히면은 내가 돌아가는 길이 기니까 그 중간에 도망칠 확률도 있을 수 있겠다. 뭐 이런 생각이 좀 안도감이 드는 거. 그러다가 이제 무슨 그 쿤밍 처음 가봤어. 거기 중국말 하는데 중국말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. 무슨 사투리 쓰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. 막 이상한 말 막 쓰는데 이제 땅덩어리 크면 이렇구나. 무슨 같은 사람도 못 알아듣겠다 이 정도로. 딱 호텔 같은데 제가 뭐 자고 아침에 간다는 거예요. 딱 들어갔는데 뭐 문 딱 열었는데 뭐가 확 날아가는 거예요. 봤더니 뭐 이만한 바퀴벌레, 그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는 거 전 처음 알았어요 그때. 북한에서 봤던 바퀴벌레 요만했는데요. 이만한 바퀴벌레들이 그냥 막 날아다니는데 뭐 으아! 잠 들었죠. 막 피곤하니까 이제 긴장했을 거 아니야. 자고 있는데 새벽에 막 웅쾅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. 진짜 막
싹 놀게 경찰 아니야 막. 그래서 우리 항상 호텔 잡을 때는 도망갈 수 있게끔 막 낮은 층에 잡거든요. 2층 정도 뛰어낼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막 창문을 뛰어내려고 막. 문 여시오. 뭐 데리러 왔습니다. 막 이러는 거야. 시계 보더니 새벽 5시더라고요. 문 딱 여니까 빨리 준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. 뭐 준비할 게 뭐 있어요. 어차피 뭐 걸친 옷밖에 없는데. 막 나왔죠. 비몽사몽 나왔는데 오토바이가 5대인가? 그 우리 그 배달 오토바이 같은 거 있잖아요. CT 같은 그런 오토바이 다 하나씩 태우는 거예요. 태우고 막 춥고 무섭고 막 이것들이 어디로 가나 이것들이 브로커 맞나 막. 그래서 어쨌든 막 지금 우리 뭐 국경 넘으러 간다는 거여서 사실 저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 국경까지 넘겨준 줄 알았어요. 아무튼 그냥 1시간? 1시간 반 달려가지고 이제 저 어떤 산속 막 산기슭에 다다른 거예요. 엄청 깜깜한데 이제 딱 도착을 했어요. 그랬더니 막 무슨 비닐봉지에 무슨 뭘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. 물이랑 먹을 거라고. 그러더니 이제 여기 길 있는 거 따라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. 응? 우리끼리? 그럼 우리끼리 가는 거래요. 그냥 이렇게 길 따라가면 된대. 하오. 어쨌든 그래서 출발했죠.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막 고생을 하거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뭐 살면서 뭐 이렇게 힘들다 특히 육체적으로 뭐 힘들었던 적이 사실 그닥 없었어요. 근데 저는 그때 그 산을 넘는 게 제 살면서 육체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아무튼 한 5시인가 6시인가에 출발을 했는데 꼬딱 9시간 10시간을 걸었어요. 그 산을. 근데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산을 9개를 넘어야 된다. 근데 산을 한 4개 정도 이렇게 넘은 다음부터는 그 중국 아니니까 그냥 너희 좀 편하게 있어도 된다. 다만 길은 딱 하나니까 거기 따라가라. 계속 걸어서 진짜 그때 우리 엄마가 제 나이가 제일 많았으니까 좀 대장이었거든요. 막 가는데 저 진짜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. 그 뒤에 누나랑 막 그 애기들 있는데 애기들 막 죽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막 이 쉬면은 죽는다. 무조건 가. 진짜 한 4개 넘을 때까지 한 번도 못 쉬고 걷는데 전날에 막 비 와가지고 막 진흙이 막 발 푹 빠지고 막 진짜 너무 힘든데 진짜 우리 엄마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엄마는 위대하다는 게 진짜 잘 가더라고요. 전 뒤에서 막 나 안 갈래 안 갈래 하는데 엄마 그냥 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산 4개를 딱 넘었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도 가니까 이제 날이 엄청 밝더라고요. 밝아가지고 어딘지도 몰라. 어쨌든 무슨 산 정상에 갔어요. 이젠 좀 위험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좀 쉬자. 이러고 이제 그 싸운 거 먹으려고 이렇게 다 피고 이제 먹을 자리를 막 찾고 있는데 그 어떤 누나가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우리는 어차피 산 넘다는 얘기는 들었으니까 막 기념도 좀 챙겨오고 했단 말이요. 근데 그 누나는 무슨 바캉스 온 것도 아니고 그 그 돌핀 팬츠라고 알아요? 막 돌핀 팬츠라고 막 완전 짧은 바지에 막 이렇게 흰 나시를 입고 이제 나온 거예요. 아마 오토바이 타고 갈 때도 엄청 추웠을 거야. 그 새벽에 아무튼 그렇게 입고 막 산을 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속으로 뭐 그런 것도 안 보여. 아마 그런갑다 했는데 그, 그 아까 그 문제 근원 그 잡혔던 형이 있죠. 그 형이 이제 그 앉을 자리 찾는다고 풀 막 있는데 뭐 발로 휘휘휘 자꾸 다니다가 뭘 하다 발로 팡 찼는데 갑자기 서 벌떼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저도 막 쏘였거든요. 저는 여기 막 손등인가 여기 쏘였는데 진짜 막 느낌이 누가 송곳으로 팍 찌르고 막 쑤시는 느낌. 근데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다 긴 옷 입었으니까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 누나는 이거 입었잖아요 이거. 이러고 막 도망가는데 뒤에서 보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도망가서 살았죠 살기는. 이거 막 온통 막 울퉁불퉁. 아무튼 그 형이 문제야. 그 형이 그걸 발로 외쳐가지고 그거를 계속 또 걸었어요. 또 아무튼 그 길이 있긴 있더라고요. 그 막 오솔길 같은 게 하나. 그러니까 누가 사람들이 다닌 길 흔적 거기 따라 계속 진짜 막 하루 종일 걸었어요. 그 오후 3시인가 4시인가 아무튼 되게 평지가 보이는데 막 드넓은 평야가 있고 막 무슨 밀밭 밀인가 뭔지 몰라도 어쨌든 막밭 같은 게 막 있는 거예요. 근데 여긴 확실히 중국은 아니구나 라고 느꼈던 게 막 삿갓 같은 거 다 쓰고 사람들이 막 이게 막 이렇게 이런 막 이런 물지개 같은 거 지금 막 너무 이국적인 거야. 그걸 보니까 여기 라오스 맞긴 맞나 보구나. 근데 이제 오긴 왔는데 지금 길이 없는 거예요. 그럼 뭐 사는 그래도 오솔길이라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모르겠다. 일단 걷자. 그냥 온 방향으로 계속 직진을 걸었어요. 아무튼 계속 앞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한참 가는데 막 갑자기 뚝 같은 게 나오면서 도로가 나오더라고. 거기에 막 밴이 있는데 누가 봐도 한국 밴이야. 혹시 가봤는데 이제 누가 손을 탁 흔들더라고요. 솔직히 자애로운 수령님 같았어요 그때 진짜. 그분 나 지금도 연락하는데 그 우리를 도와줬던 NGO 그분 이렇게 좀 풍채도 좋으시고 아무튼 뭐 목소리 딱 들었는데 그 사람 맞는 거였어. 이 진짜구나 살았구나. 그래서 이제 그분 만나서 같이 밴 타고 라오스의 무슨 리조트 같은데
어떻게 보면 그 NGO에서 만들어 놓은 안가 같은 거였어요. 거기 가서 이제 거의 뭐 이제 한국어를 준비를 했었죠. 나 진짜 그 동남아 처음 가봤으니까 그때 엄청 덥더라고. 근데 뭐 사실 우리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게 다른 태국 가는 사람들은 막 깜방에 간다고 하잖아요. 근데 저희는 그래도 막 리조트 같은 데 리조트는 거 처음 봤는데 눈 이런 게 다 있나? 막 이럴 정도로 엄청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. 막 솔직히 처음 본 사람인데 엄청 고생하셨죠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막 맛있는 거 다 싫어. 엄청 맛있는 거 많이 주고 막 열대 과일 막 처음 주고 막 나도 처음 보는 과일도 막 엄청 많고 그리고 막 한국 영화 CD 막 이만큼 가져다 보라고 다 그렇게 한 40일 있었는데 거기 왜 40일 있었냐면 그때까지 그 전까지 라오스로 오는 탈북 루트가 없었대요. 아예 다 이제 태국에서 난민 신청해가지고 오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그게 좀 많이 돌아가는 길이니까 이제 그 분들 NGO 단체들이 이제 여기 한번 길 뚫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첫 케이스가 우리였고 그러니까 이제 대상에 뛰어 들어간 거죠.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욕 먹겠지만 그때 처음에 대상에서 우리를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. 뭐 이해는 해요. 귀찮잖아요. 일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또 외교 문제도 있고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안 받는다고 했는데 NGO에서 너 안 받을 거야? 그럼 우리 다 얘네를 이제 저기 문 앞에 들여보내고 너희가 안 받는 거를 다 기자들한테 다 국제 세계 기자들 다 불러가지고 다 찍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받아준 거죠. 그러고 그 대사관 들어가서도 한 20일 있었던 것 같아요. 대사관 골방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서도 영화랑 드라마 엄청 봤어요. 그래도 뭐 사실 우리는 상관없는 게 안전하니까. 일단 한국 대사관까지 왔는데 누가 잡아가겠냐고요. 안전하잖아요. 여기 있다가 이제 그 무슨 라오스 무슨 공항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공항으로 해서 이제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대한항공이더라고요. 그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죠. 우리는 되게 다른 승객이랑 분리해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. 지금 생각해 보면은 거기가 비즈니스였던 것 같아요. 자리가 엄청 높더라고요. 그래서 비행기가 이런 곳이구나 했는데 이제 한국에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이코노미를 타면서 비행기 이렇게 좁은 거였구나. 너무 불편해. 뭐 이런 기억도 있고. 그러고 이제 딱 한국에 도착을 했죠. 일단 뭐 안도감은 확실히 있었는데 그 뭐 아무튼 되게 기분이 오묘하더라고요. 저는 근데 그 와중에 또 맞겠지 이거 북한이 온 거 아니겠지? 진짜 끝까지 그거는 진짜 그걸 못 놨던 것 같아요. 사실 항상 이제 만났던 사람들 다 친절하게 대해줘가지고 뭐 NGO나 사실 대사관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되게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딱 인천공항에 와서 이제 처음 가는 게 이제 국정원에 가거든요. 갔는데 오 완전 달라지더라고요. 이제 신분이 그때부터 거의 피의자. 왜냐면 우리가 간첩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그런 거를 갈라내는 곳이니까 바로 그냥 돌변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씨 뭐야 이거. 근데 그래도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?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너 이러면 다시 돌려보낸다? 저는 솔직히 진짜 다 돌려보낸 줄 알았거든요.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진짜. 그래서 다 거분고분 말 잘 들었죠 뭘. 한 번은 이제 국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. 그 여자랑 남자를 분리해서 이제 그 가둔다기보다는 이제 그 수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안에서 밖에서 문 자동으로 잠그고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 저희는 그때 어머니랑 떨어져 있었으니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밥 먹을 때였거든요. 그때는 막 남자 같이 밥을 먹으니까 따로 줄 서 와가지고 반가우니까 이제 엄마 뭐 불렀다가 이제 그 지키는 그 직원한테 싸다구로 한 대 맞았죠 이제. 왜냐면 혹시 뭐 간첩인데 말 맞출 수도 있으니까 자기 뭐 본업에 충실한 거겠죠. 하지만 그때는 많이 아팠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 나 왜 맞았나 싶기도 한데 그때는 뭐 모르니까 괜히 까불었다 반항했다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으니까 무지했던 거예요. 인권이라는 것도 무지했었고 뭐 지금 같았으면 내 권리 왜 때리냐고 했을 텐데 그때는 뭐 인권이 뭐야. 다시 북한만 안 가면 되지. 뭐 이런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뭐 해서 하나원까지 가가지고 교육을 잘 받고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제가 2008년 3월 3일에 딱 북한을 나왔는데 2009년 3월 4일에 딱 1년 만에 진짜 한국 사회에 딱 나왔죠. 하나원까지 딱 마치고 어느덧 한국에 온 지가 올해가 2022년이니까 14년? 이렇게 뭐 사실 별건 없지만 저에게는 그래도 별게 있었던 저의 탈북 스토리였고요. 가끔 이제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. 사람들이 한국에 온 거를 후회하지 않냐, 한국에 온 게 잘한 거 같냐. 솔직히 그게 그러니까 내 기준을 어디에 드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 사람이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잖아요. 제가 처음에 올 때 왜 왔어요? 거기보단 무조건 나으니까. 무조건 나으니까.
당연히 여기 와서도 뭐 내가 이제 물론 나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고 하긴 하지만 일반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란 애들처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면 불평만을 할 수도 있겠죠. 다만 저는 똑같은 기준을 가질 수가 없는 게 기준이 다르니까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저는 여기 온 걸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전 너무 좋고 다시 가서 하려면 자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여기 왔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저는 이제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 여기 있던 친구들과는 최대한 이제 그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살려면 또는 원하는 바를 비슷하게 이루려면 한 두 배, 세 배로 더 열심히 뭐 살아야겠죠. 네,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지금까지 길었던 저의 탈북 스토리였고요.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